안녕하세요, 야노TV입니다. 오늘은 무늬오징어 시즌 대비해서 에깅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드, 릴, 가방, 갸프, 뜰채, 애기, 기타 소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는 보통 이제 투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길이는 8.5피트 전후의 로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휨새는 M대와 ML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취향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나는 강한 액션으로 애기를 높이 쳐 올려서 무늬를 유혹해서 무늬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대, 부드러운 액션으로 애기를 운용해서 무늬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L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로드 무게는 80g 전후의 로드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로드 구입할 때 주의하실 점은, 릴 시트에 릴을 결합한 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로드 버트가 자기 팔꿈치보다 이제 길면 안 좋아요. 팔꿈치하고 맞거나 짧은 그런 로드를 구입하시면 돼요. 이유는 에깅 액션 시 저킹이나 샤클이 하이피치 줄 때 이 버트가 길게 되면 자기 이제 몸이 옆구리나 옷매무새에 걸리기 때문에 액션이 깨져요. 그래서 이 로드 버트가 자기 팔꿈치하고 일치하는 그런 로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릴은 이제 보편적으로 2500번에서 3000번의 쉘로우 스프를 사용하고, 무게는 200g 내외의 릴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로드하고 릴 무게가 합쳐서 300g이 넘어가면 에깅 낚시 특성상 오랜 시간 액션을 주고 이제 낚싯대를 들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이 금방 와요. 그래서 그 로드하고 릴 무게 합쳤을 때 300g 이하로 경량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릴은 더블 핸들과 싱글 핸들이 있는데 취향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더블 핸들을 권장합니다. 싱글 핸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노브가 이제 한쪽으로, 축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액션을 이제 주고 이제 여유줄을 회수한 후에 입질을 기다릴 때, 로드 끝이나 이제 라인을 볼 때 이제 보통 손을 띄고 로드를 들고 이제 라인을 보거나 로드 팁을 보는데, 액션을 좀 릴링을 이렇게 하면 싱글 핸들은 이제 축이 한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액션이 폴링 중에, 그 애기가 폴링 중에 불필요한 그 액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액션을 줄 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핸들보다는 더블 핸들을 추천드립니다. 더블 핸들을 보시면 이렇게 놔도 안정적이에요. 그 액션 준 후 여유줄을 회수하고 핸들을 놓고 로드 팁이나 낫 에깅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을 볼 때 불필요한 그 액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블 핸들을 추천드려요. 또 하나, 이제 밤에 액션을 줄 때 액션 주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 챔질을 해야 되는데, 싱글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핸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블 핸들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방은 이렇게 이제 애기를 3.5 애기, 그 다음에 3호 애기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허리에 이렇게 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갸프를 이렇게 여기에 꽂아서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작은 애기들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또 여기 라인도 하나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3호 애기 이렇게 꽂아서 넣어서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방은 저는 이제 이렇게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허리 벨트를 하고, 요거는 이제 허벅지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동할 때 좀 편리하죠. 그리고 요 물병통, 커피나 이제 음료수 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보틀 이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그 보통 이제 낚시하는 분들이 커피나 음료를 마시고 테트라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보틀 케이스가 있으면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와서 버리면 되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애기를 더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지퍼백이죠. 오징어 잡았을 때 담을 수 있는 지퍼백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저울을 넣을 수 있고, 기타 이제 소품, 이제 구슬, 로켓 채비할 때 쓸 수 있는 구슬하고, 그 다음에 도래,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는 이렇게 이제 애기 훅캡에 해서 이렇게 걸 수 있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크리더와 라인 커터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수건 이렇게 걸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심해 칼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타입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요런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 심해 칼도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필요할 때 떼어가지고 심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늬오징어를 잡았어요. 잡고 나서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갸프로 할 것인가, 뜰채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갸프는 보통 이제 3m짜리와 5m짜리가 있습니다. 가장 휴대가 좋은 거는 3m짜리죠. 3m짜리가 이제 휴대가 좋고 한데, 갸프의 단점은 초보자분들께서 오징어를 걸고 나서 갸프를 펼치고 오징어를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헛챔질, 소위 말하는 헛방이라 그러죠. 이 갸프 갈고리 자체를 애기 몸통에 못 꽂아 가지고 몇 번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5m짜리 갸프는 이제 어떤 때 유용하냐면, 파도가 높아 가지고 더 이상 테트라를 못 내려가는 경우, 바다 수면 가까이 내가 못 갈 경우는 이 5m짜리 갸프를 쓰면 되는데, 이 5m짜리 갸프도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오징어를 찍어 올릴 때 헛방칠 그 확률이 높다는 점,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이 뜰채인데요. 뜰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가진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뜰채 넷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펼치면 자, 이렇게 펼치면 뜰채 넷이 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누르면 이렇게 펴지는 구조예요. 근데 요 뜰채의 단점은, 이게 지금 뜰채망이 우리 경심줄이다 보니까 애기가 이렇게 좀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가 막 나오는데 그 애기가 경심줄에 꼬인 것을 풀다 보면 피딩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 게 요 이제 뜰채망이 이렇게 이제 네오프렌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기가 요 뜰채망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쭉쭉쭉 해서 오징어를 끌어내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휴대가 갸프보다는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있고요. 장점은 안정적으로 무늬 오징어를 랜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또 하나, 먹물을 안 쏘게 해서 포인트 노출을 안 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뜰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그 벨트 어깨 스트랩이죠. 이걸 따로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장착을 해서 다닙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안전장치를 해서 항상 이렇게 안전고리를 몸에 하나 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다음으로는 애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기의 그 형태는 이제 새우나 물고기 형태를 본따서 만든 거고요. 그 구조는 일단 바디가 있고 훅이 있고 나비 있고 라인 아이 그리고 이제 깃털이 있습니다. 이 깃털의 역할은 자세를 이제 폴링 시에 자세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깃털이 새우 수염이나 이런 형태를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오징어가 입질을 했을 때 털이나 이 수염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쪽이 아닌 훅 가까운 쪽에 입질을 해서 챔질 시에 후킹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만든 게 이 깃털입니다. 예전에는 이 깃털을 이제 공작털로 만들었는데 요즘 다 인조털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작털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뻣뻣하고 이 형태가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공작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기 크기별로는 이제 3호가 있고 3.5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딥이 있습니다. 딥은 이제 깊은 수심층 약 25g대거든요. 깊은 수심층을 노릴 때 사용하고, 또 이런 노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쉘로우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 쉘로우가 있습니다. 그 메이커마다 각 이제 노말, 쉘로우, 슈퍼 쉘로우는 침강 속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애기의 그 겉지, 속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고가 애기들은 이제 실크로 만들어집니다. 실크로 해서 이제 잘 벗겨지거나 뜯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실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 오징어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명암은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이렇게 이제 유선형으로 요즘은 애기들이 이렇게 위아래 저킹 액션이나 좌우로 다트 액션에 유리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위도 그렇고 아래에도 그렇고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고 바디 자체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져서 이런 애기들은 위아래 저킹 액션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애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원단 중에 일본에서 케이무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이 있습니다. 케이무라를 이렇게 애기 몸통 겉에 이제 감싼 그 원단이 케이무라인데, 케이무라 원단은 이제 일본 말로 그 형광보라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모든 애기들이 이 컬러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제 햇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고유의 색이 이제 물에 흡수되어 버려요. 근데 가장 그 잔상이 오래 남는 색이 보통 이제 보라색, 이런 보라색 계열하고 파란색 계열인데, 이 케이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외선, 그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가시광선으로 이제 변환해서 오징어들한테 이제 어필해주는 그런 원단이 이 케이무라 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햇빛이 없는 흐린 날이나 이런 데는 케이무라 원단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오징어 잡을 때 뭐 낮에는 어떤 색상을 써야 되고 밤에는 어떤 색상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컬러를 교체를 해서 잘 먹히는 그런 애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저녁 밤 같은 경우, 이제 밤하고 이제 맑은 물색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보랏빛이나 파란 계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속지가 이제 레드나 레인보우 컬러, 또 금색도 좋고요. 요런 컬러들이 잘 먹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하고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추럴 계열, 낮하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무늬 오징어들이 이제 먹이 활동하러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기 색깔의 이런 내추럴 계열 컬러, 정어리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런 컬러도 좋고, 그 다음에 금색 계열도 좋습니다. 이런 금색 계열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낮에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이런 제가 잘 쓰지만 이 금색 계열이 잘 먹혀요.
이게 이제 금색 계열이 이제 플래시 효과라 그래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은 더 이제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낮에는 요런 이제 금색도 좋고 요런 이제 내추럴 계열, 투명한 요 내추럴 계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이제 애기 초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초봄 산란 시즌이죠. 산란 시즌에는 주로 이제 쉘로우, 슈퍼 쉘로우를 많이 쓰고 3호보다는 이제 3.5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쉘로우나 슈퍼 쉘로우를 많이 쓰는 이유는 산란 오징어들이 보통 수심 5m 전후에서 잘피 밭에서 이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유영하면서 산란하기 때문에 액션을 준 후에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추럴 쉘로우나 슈퍼 쉘로우를 쓰는 게 유리하고 또 덩치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작은 애기보다는 큰 애기를 써서 큰 무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유리해서 3.5를 쓰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시즌, 본 시즌이죠. 본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3호도 좋고 3.5호도 좋고 뭐 쉘로우, 슈퍼 쉘로우도 좋고 다양하게 그날 패턴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늦가을 시즌이죠. 거의 끝 무렵에는 이제 중치급들은 이제 어느 정도 깊은 수심대로 들어가고 큰 무늬 오징어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그때 큰 덩치급들은 바다권으로 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애기인 끝 무렵 시즌에는 늦가을 시즌에는 3.5 노말 애기를 저는 많이 써요. 그래서 바다권 위주로 중층에서 바다권 위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은 사이즈의 오징어들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에깅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